저는 이거는 진보 지식인 보수 지식인을 떠나갖고 좀 역지사지 정신으로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내로남불이다. 조국 교수가 썼던 얘기 중에 이 얘기가 있는데 자기 편 옹호하는데도 지켜야 될 금칙이 있는 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죠. 자기 편 이게 옹호하는데도 지켜야 할 뭐냐면 금칙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인선을 강하게 비판하는 데 썼던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인선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뭐 소위 말하는 육탄방어전의 형태를 비판하는 건데 그럼 보수 진보를 떠나갖고선 잘못된 인선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는 분명히 낼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보 보수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강하게 나서서 비판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심지어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당을 떠나버린 사람들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그 과거에 조국 교수가 썼던 이와 같은 칼럼에 대한 진정성은 저는 추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보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과거의 칼럼에 빗대서 잘못된 게 있으면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이야기들과 지금에 있는 행동들이 다른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기준이 그때그때 다를 수는 없다는 걸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정성희 위원님. 지금 인지상정,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로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가 바로 위장전입이다.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 모두 똑같이 해당이 되고 자기 편 옹호하는 데도 지켜야 할 금칙이 있다. 이런 후보자의 지명부터 대통령은 철회해야 한다. 엄정한 수사까지 뒤따라야 한다라고 족속이 맹 비판을 했습니다. 이때의 이명박 정부 인선의 위장 전입과 지금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위장 전입이 다른 위장 전입입니까? 같죠. 근데 같습니다. 저는 김재희 변호사 얘기에 대해서 별로 토를 하고 싶지 않은데 요거는 예. 정말 토를 하고 싶어요. 요것만. 우선 이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부 인선은 조국 수석이 한 건 아니죠. 예. 그런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한 것이고 조국 수석의 밑에서 이제 보좌하는 이제 교수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바로 빗댈 수는 없다는 거는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거는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정말 글의 무서움입니다. 글의 무서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 글은 30년, 40년 전에 쓴 것도 물론 생각이 전환될 수는 있어요. 따라다니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정말 사생만을 가지고 써야 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하나 들고 또 한 가지는 지식인입니다. 아까 말한 지식인은 아까 뭐 가치를 그 생각과 자기 행동을 일치시켜서 가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옳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지식인이든 모든 지식인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과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성의 완성이죠. 더더욱이나 지식인은 특별한 가치를 지향하고 특정 사회 문제에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거든요. 더더욱이나 자기가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하 지식인으로서 했던 얘기와 그다음에 지금 국정의 책임자서로 했던 것이 같을 수는 없다는 얘기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 수석뿐만 아니라 이중잣 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재희 변호사님의 이제 마음은 알겠어요. 사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보의 무게감을 평생 지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이해하는데 이중잣대만큼 하지 말자는 거지.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도 빠 문화들 이야기하고 문자 폭탄 요거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싫어하는 지식이,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인이나 지도자에 대해서는 티끌만한 흠만 나와도 무차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지식인에 대해서는 들보 같은 게 있어도 그 괜찮은 거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잣대만큼은 우리가 정치인이든 교수든 지식인이든 정말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비판할 때도 너무 과대하게 부풀리거나 정치 공세하지 말고 자기가 수비할 때도 정말 자기 엄격한 기준 하에서 당당하게 수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비판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여당 의원들이 과거 야당 의원일 때 이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 과거의 발언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위장 전입만으로도 국무총리에서 낙마하고 대법관 후보로는 임명 제청도 못 받았습니다. 청와대가 이런 자세를 갖는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기준이 위장 전입 정도는 문제를 안 삼겠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공화국 대통령이 사과하기를 싫어하고 국민께 고개 숙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김재희 변호사님의 말처럼 학자로서 쓴 것과 또 국정을 운영하는 민정수석으로서의 위치가 좀 다르지 않냐 뭐 일견 이해하는데 민정수석이잖아요. 민정수석이면 대통령이 인선한 인사 중에서 위장전입 청와대가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민정수석이면 대통령한테 가서 문 대통령, 뭐 대통령이 소통 잘하니까 제가 7년 전에 이런 칼럼도 썼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야 되겠습니까? 위장전입 문제 좀 신중하고 좀 묵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마디 할 수 있는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국 수석이
이 정신은 이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있고요. 또 변해서는 안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을 기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이 공화국 헌법을 만들었다가 가장 독재 헌법, 유신 헌법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셨지만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한 먹어보소. 나이 한 먹어보소. 그러니까 입장이 달라지면 예. 약간 달라질 수는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인수위원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되고 나서 경제 민주화를 부르짖었지만은 그걸 그대로 이행했다가는 경제 방침하고 안 맞을 수가 있단 예. 말이죠. 예산 부담이 가고. 그렇다면은 지금 인사 문제를 원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대안을 내놓는 것. 이게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조국 수석도 저 흠말에 대해서 이중잣 대 절대 갖지 말라는 건 정말 저는 동의하거든요. 동의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싶다. 이런 식의 뭐 해명 내지는 답을 해주는 것도 저는 옳다고 보고 그랬을 때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이 그래서 국민들이 믿을 만해. 예. 나는 답을 해줘야 되지. 이 기회에. 이중잣대로 빠져버리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차제에 이에 대한 대답도 직접 내놓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명한 사성어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광고 돌아옵니다. 잠깐만요.